네, 반갑습니다. 자, 한자에는 없다라는 뜻의 글자가 몇 글자가 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 하나인 없다, 막이라는 글자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없다, 막이라는 글자를 공부하면서 없는 것은 무엇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다, 막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없다, 막이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 가운데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풀을 가리키는 풀초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풀초. 자, 풀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아랫부분, 중간, 가운데 있는 부분은 그럼 어떤 글자냐? 가운데 있는 부분은 바로 하늘에 떠 있는 해를 가리키는 해일이라는 그런 글자입니다. 해일. 자, 하늘에 떠 있는 해를 가리키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아랫부분,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글자는 큰 것, 크기가 큰 것을 나타내는 크다, 대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없다, 막이라는 글자는 풀초, 해일, 크다, 대, 이 세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풀과 해와 크다가 결합해서 없다의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풀과 해와 크다가 결합해서 없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윗부분에 있는 풀초는 뭐냐면 풀은 초원을 말합니다. 초원. 초원지대인데 정말 어떠한 산 하나도 없이 넓은, 즉 가려지는 시야가 없이 뻥 트인 넓은 초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초원인데 그 초원 밑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넓은 초원에 해가 지는 무렵에 태양이 점점 가라앉아서 그 육안으로 볼 때에는 풀 밑으로 해가 이렇게 가라앉은 겁니다. 내려온 거예요. 자, 바로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크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가 지는 무렵에, 질 무렵에 해가 커다랗게 보이는 겁니다. 커다랗게. 아시겠죠? 이런 영상들을 한 번쯤은 TV나 아니면 영상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설명드리면, 자, 이게 뭐냐면 풀숲 아래로 해가 커다랗게 보이면서 해가 저무는 거예요. 저무는 거. 그 해가 저무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즉, 이 글자는 어떠한 넓은 초원이 있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 저무는 것을 표현한 글자인데, 그러면 그게 뭐가 없다는 것이냐면, 그렇게 해가 커다랗게 보이면서 해가 저물고 나니까 어두워서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이는 것이 없는 것, 어두워서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을 표현한 글자가 바로 없다, 막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해가 크게 보이면서 지평선 아래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눈으로 보실 때마다 이 없다, 막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바로 막강이라고 할 때 막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고, 막대라고 할 때 막자, 또는 막중이라고 할 때 막자, 또는 상막이라고 할 때 막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없다, 막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한자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해가 커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 없다, 막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없다, 막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